지금부터 필수의료법 제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치료를 요하는 응급 상황에서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합니다. 서울에 살던 지방에 살던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도 불안합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혹이라도 다치면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오랜 시간 서서히 붕괴되어 온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가 최근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정치권의 무관심 탓이기도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 붕괴 현실 그리고 필수 의료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이정근 회장님 모셨습니다. 외과 전문의십니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현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손문성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이자 원주 기독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김현 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기자회견으로 단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는 현재 처참히 붕괴 중에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수술받지 못해 사망하고 아픈 아이를 위해 새벽부터 소아과에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 구급차 안에서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이 여러 분야에 나타나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는 단어 그대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 분야이지만 이 분야를 이어갈 의사도 국가적 지원도 부족한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흉부외과 4명 중 1명, 산부인과 5명 중 1명의 전공의들은 수련을 중도 포기한다고 합니다. 필수 의료 기피과는 전공의를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중도 포기까지 늘어나고 있어 인력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부외과 전문의 10명 중 8명, 외과 전문의 10명 중 5명은 수술을 해야 하는 의료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개원해서 전공과 다른 일반 경증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부족한 인프라, 낮은 수가 등으로 필수 의료를 피하게 되고 인력이 부족할수록 남은 의료진 개개인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게 되어 또다시 필수 의료를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필수의료 체계의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필수의료 위기 극복 방안을 담은 국가 책임 강화의 내용을 포함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하고자 합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의료 현장에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의 귀한 의견을 담아 만든 법안입니다. 이 법에서는 필수 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에 보전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영역, 그리고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 영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필수 의료의 분야와 우선순위는 필수 의료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필수 의료가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필수 의료 실태조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실시하고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 그리고 진료 영역 등을 파악하고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수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 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책의 마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필수료 정상자의 양성과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과실 분만사고를 더 확대해서 필수의료 영역의 무과실 의료사고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를 100% 국가가 책임하도록 하는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필수의료 붕괴 현상에 대해 국가가 응답한 의미 있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필수의료로 인한 국민 피해가 더는 속출되지 않도록 비상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의사들에게 사명감만을 기대는 것이 아닌 내 앞에 환자에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필수의료가 고생길이 아닌 자부심이 깃든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 기반이 될 필수의료 제정법의 조삭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합니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같이 해주신 보건의료 직능의 대표님들의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내과의사회, 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 그리고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그 다음 응급의학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순으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이정근입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이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필수 진료과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서 기피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신영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 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매우 시적절한 법안으로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경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와 고통을 겪어왔고 의료 분쟁의 가능성은 의료인을 하여금 방어진료, 소극진료를 유발하거나 응급중증 등 필수 의료의 기피 요인이 되고 있어서 결국 환자의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고난도, 고위험 수술이 많아서 의료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진료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책임 소재를 추궁하고 법적 분쟁, 형사처벌 등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것이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1년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으나 2016년에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 기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는 응급, 중증, 분만 등 필수 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가장 큰 계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필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여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해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분만성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응급, 중증 수술도 추가하여 필수 의료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 보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사고 위험이 큰 진료과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법률안의 조속한 본회 통과를 통해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여 의사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필수 의료 분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의료인의 낮은 보상,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환경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의 공백과 시스템 위기라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현장의 실질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내과의사회장 박근태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님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 향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일조하길 기대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이나 교통사고 응급실만 돌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기사가 언론에 오르낼 때마다 필수 의료 부재라고 언론과 국민 여론들이 들끓었고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을 약속하곤 하였습니다. 이에 실제로 내놓은 필수 의료 살리기 대책들은 응급의료, 중증 환자 수술과 같은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필수 의료의 붕괴는 일상적인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진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수 의료를 살리고자 수만 가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가장 근본적인 필수 의료의 정의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각각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신현영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에는 필수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정의를 내리고 필수 의료 정책 심의위원회를 두어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은 매우 주목할 바랍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중증 응급수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인 건강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소아진료, 분만 등은 항상 그 우선순위가 응급의료와 중증수술에 밀리고 있다는 느껴집니다. 얼마 전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폐과를 선언했고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에서 여러 지자체가 여러 곳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내과의 미래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과를 전공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내과 의사가 부족하고 위장관 출혈이나 급성 심장질환 치료할 수 있는 내과 전문의가 없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본 법안이 제정되어 위기의 대한민국 필수 의료기 살리기에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선제 산부인과 부회장 손문성입니다. 저희 산부인과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분만병원을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만 최근엔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심각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산부인과 분만병원은 2004년 1094곳에서 2021년엔 345곳으로 17년 동안 약 3분의 2의 분만병원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매년 20, 30개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만병원이 매년 사라지는 이유는 의료진의 고령화로 인한 폐허, 또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한 경영 악화와 직원 수급의 어려움, 또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의료 사고와 이에 대한 과다한 형사처벌 및 막대한 보상금, 끊이지 않는 실사와 행정처분일 것입니다. 젊은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산부인과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가 되었더라도 대부분 상과 의사가 아닌 좀 더 안전하고 편한 다른 분야로 선회를 합니다. 다른 필수 의료과가 모두 위태롭지만 저출산과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가장 먼저 쓰러지게 될 과가 아마 산부인과일 것입니다. 젊은 산부인과 의사가 없으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버티겠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대도시에서조차 산부인과를 찾아보기 힘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린다고 저희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과 의사가 충원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100% 지원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저희 신현영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한테는 아주 조그마한 개선일 뿐입니다. 저희 과의 당장 시급한 문제는 무과실 의료사고 시 국가 배상액의 현실적인 증액, 현재 3천만 원 상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보다 10배 이상은 돼야지 저희 소송 의료 분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좀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불가피한 의료사고 시 불구속 수사 원칙의 의료사고 특례법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9월부터 수술실 CCTV법이 시작되면 저희 진료 환경은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힘들고 위험한 진료과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필수 의료과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더 늦기 전에 저희 과를 포함한 필수 의료과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의 회장 김지현 인사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발표할 내용과 많이 중복된 관계로 선생님들의 발표한 내용과 빠져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제13조 불강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에 인해 충분한 주의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강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얼핏 법률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를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불강력적 의료사고는 지금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고 민사도 불강력 사고는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강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처벌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법령에 정하는 것은 법률의 입법 취지와도 달리 오히려 불강력적 의료사고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법원의 판례는 비의료적으로 발생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지금도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업무 특성상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아 소송 부담이 크다는 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의료인의 형사소송 부담 완화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한정된 영역에서 해당되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모든 진료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취소한 불강력적 의료사고 대신 응급 환자의 진료에서 발생되는 필수의료 진료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필수의료 분야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료소송의 부담이 줄어야 소신 진료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이유라면 필수의료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의로 발생 의료사고를 감경하거나 처벌을 면제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상을 일으키게 하는 의료 성립되는 형법 268조에 중과실이라는 함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개정해야만이 안정적인 필수 의료를 살리는
보다 구체적인 법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조항에서 나오는 불가항력적 의료사와 관련된 피해자 보상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이것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아주 합리적인 법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법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지금도 피해자에게 별도로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분쟁 조정법에서는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의 보상은 민법상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상하는 특별한 경우의 제도인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관련된 피해자 보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면 결국은 필수 의료 진료로 발생되는 의료사고가 과실로 발생된 것인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발생된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분명히 결국은 소송이나 의료분쟁 조정원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보상인 것입니다. 결국 의료사고에서 보상을 위한 조사를 받을 환자나 의사가 동시에 의사에 대한 보상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조사는 그나저나 일이 힘든 필수의료 진료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업무량과 그 스트레스는 아주 막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필수의료 진료 환경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와 관련된 피해자 보상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는 응급환자의 진료로 발생되는 필수의료 진료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쁘신 일도 이 신현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받는 것에 제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나와 있는 그 조항 자체가 이것이 개정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와 그 실제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오늘 발표한 것이지 전체적인 법안 발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어서 더 보다 나은 합리적인 법안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김현입니다. 필수의료의 육성과 지원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임상적으로 아직 의학적으로 필수의료가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아서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도 어느 부분에 구체적인 지원과 육성을 할 것인지에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의 육성과 지원에 위해서는 법률안과 함께 선결 과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대한응급의학회는 필수의료가 어떤 임상과의 지침이 아니라 급성기 질환, 사망률이 높은 질환,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질환 등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으로 정의하고 필수의료 환자들이 결국은 응급센터를 통하여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입원하기 때문에 응급센터와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모든 임상과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이 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데 기금의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지원을 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법률에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대한응급의학회 모든 회원들은 필수의료의 최전방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강민구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현영 의원님을 비롯 여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에 대한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도 주 100시간에 육박하는 과도한 근로시간, 부족한 보상체계,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협 속에서 필수의료 종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명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심화되는 기피 현상 속에서 필수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 발의된 법입니다.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국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특히 발의 법안 제12조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필수료와 관련된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점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매우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보건 지출은 약 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80%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것입니다. 앞으로 필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정부 지원만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료 영역을 비롯하여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희 전공의 협의회 또한 최근 국회와 정부와의 소통을 통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필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의료 현안 협의체를 통하여 필수료 영역의 인력 확충 및 재정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젊은 의사들은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며 충분한 재정 지원 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된 필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꼭 국회를 통과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전공의 협의회도 시민 여러분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참석한 분들의 발언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응급의료 시스템, 그리고 소아과를 필두로 한 필수의료에 대한 그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와 그리고 정치가 응답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필수의료 재정에 대해서 한 목소리 내주셨지만 실제로 수술방에 계시는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필수의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기 참석자 선생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사, 형사상의 책임, 소송, 그리고 의료 분쟁에 대해서 휘말리는 그런 트라우마가 오히려 중증, 응급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열악한 의료계의 현실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환자를 봤을 때 오히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책무의 무거움에 대해서 국가도 이제는 안전망을 만들면 제도를 만들고 응답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필수의료 재정법에 대한 앞으로 국회에서의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수렴해서 더 나은 법안으로서의 조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필수의료 재정법의 필요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